에너지 시스템 공학부는요, 에너지 문제를 갖다가 공학부의 입장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갖다가 가르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를 키우는 학부입니다. 에너지 공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본 학문이보다는 융합 학문이에요. 그리고 과거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공학에 관련된 학부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적어도 전국에 한 20여 개 될 겁니다. 근데 에너지 공학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기본 학문이보다는 융합 학문이에요. 그래서 기계, 전기, 전자, 또 원자력, 그 밖에 화공, 토목 이런 데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학문 분야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말이죠. 에너지는 처음에 자원의 발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자원을 갖다가 변환시키고 그걸 갖다 수송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를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공학과는 주로 자원의 생산, 발굴에 관계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나 전기나 원자력은 그 에너지를 갖다가 자원을 어떻게 변환시키는가 이런 걸 하게 되고요. 전기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걸 어떻게 전기로 변환해서 수송할 것인가, 또는 화학공학과 이런 것 같은 유제품, 소비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데 관련되고, 최종적으로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은 전자공학과도 관여하고요. 그다음에 전기공학과도 관여하고요. 많은 데가 관여합니다. 그 많은 넓은 에너지의 큰 범위 중에서 우리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전력산업하고 열에너지의 이용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은 우리나라 국가의 기간산업이지요. 우리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국내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가장 그래도 유일하게 이 전력산업을 첫째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열에너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산업을 갖다 두 번째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특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전력산업 이런 걸 하는 데는 어떤 분야가 중요하겠어요? 기계, 화력발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하고요. 전기 생산해가지고 날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들한테.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원자력, 전기 생산은 중요한 우리나라의 요소지요. 이런 세 개의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세 개의 전공들이 한꺼번에 다 융합되게 가르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발전소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거기는 기계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고 원자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알아서는 그런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골고루 넓게 가르치는 걸 목표로 하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세 전공이 나눠져 있지만 융합적인 성격으로 상호 다른 전공을 것도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세상 자체가 에너지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게 이슈화되고 있고, 보면은 되게 크게 말하면은 에너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데, 거의 어느 나라에서든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근데 저희 과도 그 에너지를 다루는 과인 만큼 저희가 나중에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공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너지에 대해 관심도 있었고, 안 그래도 제가 연구를 더 임할 수 없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에너지가 주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연구를 임하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네, 물론 다른 대학교에도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가 있고 원자력 공학부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대 학교만의 더 특별한 어드밴티지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생한 화학적 견학이나 이제 많은 세미나 활동, 그리고 그 대외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대에 지원했습니다. 네, 먼저 1학년 때는 심화적인 전공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 조금 기본적인 공부를 먼저 하게 돼요. 그래서 비적분학, 선형대수, 일반물리와 같이 전공을 배우기에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 이름만 들어도 조금 느끼시다시피 수학과 물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2학년 때에는 1학년 때 배웠던 기초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조금 더 어려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로이론, 유체역학, 연력학 등과 같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학 입문과 에너지 변환 시스템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 기계 에너지, 전기 에너지에 대해 조금 더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3학년 때는 저희 학부가 이제 전공이 조금 세분화되는데요. 기계 에너지, 전기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이렇게 전공이 세분화됩니다. 저희 학부의 목적은 플랜트 매니저로 발전소에 대해 폭넓게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계 에너지, 전기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전공이 이렇게 세분화되어도 저희 과는 복수 전공을 조금 장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를 함께 들으면 기계 쪽 내용과 원자력 쪽에서 내용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폭넓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큰 행사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한 가지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산업체 견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생들끼리 3박 4일 동안 산업체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그 산업체를 둘러보고 설명을 듣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원자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이론이나 개념을 배울 수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인 것처럼 저희가 보면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더 느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에너지 기초 세미나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수업이 아니고요. 2주마다 한 번씩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 학부생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질의응답도 갖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수업이긴 하지만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함께 와서 특강을 듣고 질문도 하면서 자신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을 듣고 좀 배우는 게 조금 큰데 기초 세미나에서 하는 특강을 들으면서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되니까 아, 산업체는 정말 이런 곳이구나 하는 현실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저희가 3학년 때 전공을 나누게 되는데 전기 분야도 있고 기계 분야도 있고 원자력 분야도 있고 근데 그 세 분야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복수 전공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기 기계든지 전기 원자력이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폭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 시스템 체계 자체를 배우기 때문에 뭐 다르게 뭐 발전소를 간다든가 그런 거 외에도 에너지를 분산하고 뭐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런 역할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폭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라는 분야 자체가. 기계, 전기, 원자력, 에너지 측면 해가지고 모든 분야에 진출이 가능하고요. 뭐 민간 분야든지 공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들까지 진출이 가능한데 뭐 민간 분야로 하면은 저희가 흔히 아는 뭐 SK에너지나 뭐 그 삼성물산, 뭐 시공 부문이라든지 제조 부문이라든지 에너지 부문이라든지 뭐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이렇게 많은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고요. 뭐 공기업으로 따지고 보면 뭐 원자력에 관련된 아니면은 뭐 화력발전이나 남동화력발전 아니면 뭐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대표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분야에 취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복합적인 거거든요. 뭐 일반적으로 원자력이라고 하더라도 원자력을 배운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기계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전기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전력 설계 그런 것도 필요를 하기 때문에 뭐 원자력 발전소만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 분야가 필요하고 뭐 그러면은 하물며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발전소들도 여러 분야들이 복합적으로 필요를 하거든요. 저희는 그 여러 분야를 섭렵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적합한 인재로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부가 바라는 건 거대한 전력 산업과 에너지 산업에 있어가지고 리더가 되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는 그러한 인재를 목표로 해요. 그러려면은 조직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걸 좀 첫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직을 큰 조직을 리드하고 대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좀 원해요. 그러려면은 사실 공학뿐 아니라 인문 사회적인 소양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에너지 이슈는 기술뿐 아니라 또는 사회 경제적인 것,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심지어는 정치적인 것 이런 거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학 플러스 그런 인문 사회적인 내가 소양이 있고 관심이 있다. 그런 학생이 되는 거예요. 기본은 공학적인 기본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물리학을 모르고 수학을 모르고서 엔지니어가 될 수는 없지요. 에너지 이슈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해도 경제성이 없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회에 도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제성을 갖다 분석해야 되고 그럼 경제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런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것은 이것이 또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봅시다. 원자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을 우리나라가 아니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부존자원이 없어요. 그럼 에너지 독립성, 이른바 에너지 안보를 갖추려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걸 필요성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공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이 있고 국제적인 동향에 관심이 있고 그런 폭넓은 지하가 있어야지만이 자신이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판단에 자기가 소신이 있어야지만 우리 학부에서는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학부는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 수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갖다 키우는데 좀 지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세 가지를 다 알아야지만이 내가 뭘 설계를 한다든가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데 시너지의 강점이 있고요. 가장 간단해로 어떤 데서 뭐 전력 시스템이나 발전소에서 고장이라든가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그 원인이 기계가 될 수도 있고 원자력이 될 수도 있고 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갖다가 고루 알아야지만 어떤 판단을 내리고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 그렇게 조치를 내리고 판단을 낼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있어가지고 저희 학교에 강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들어와서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는데 어느 전공을 선택하든 간에 다른 전공을 갖다가 상호 교차 수강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당히 또 저희가 또 권고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폭넓은 공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에너지 이용 산업에 있어가지고 포괄적인 지식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